충격. 48년 전 예언이 현실로. 일본 침몰, 대한민국 초강대국 부상. 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일본 침몰 예언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찬란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흥분되는 소식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예일대 철학과 최연소 종신 교수이신 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18년간 동양 철학과 예언을 연구해 오신 앵 교수님께서 일본 침몰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예언들의 놀라운 적중률을 분석하며 일본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타노스님, 노스트라다무스까지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본은 침몰하고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놀랍게도 이 예언들이 하나 둘씩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잦은 지진, 경제 침체,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까지.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정복하고 반도체, 조선 기술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앵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불굴의 의지가 하늘의 뜻과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본격적인 사연 전달에 앞서 1초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 철학과에서 18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앵 교수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중국 북경대와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지난 2004년부터 예일대학교 철학과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동양 철학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많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예언에 대해서도 재미를 느껴 이에 대해서 20년 넘게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연달아 지진과 태풍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확률을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 수가 90만 명에 달할 수 있고 경제적 피해는 한화로 약 220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운명에 대한 예언들이 최근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 변화와 대재앙의 서막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오늘은 여러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일본의 붕괴와 침몰을 예언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의 일본 침몰 예언입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한국의 침몰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새롭게 조명받게 된 배경에는 일본 남부 해안을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40년 내에 90%의 확률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1877년 3월 18일 미국 켄터키주 호킨스빌 근처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는데 책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그 내용을 완벽히 기억해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을 넘어선 것으로 마치 그의 무의식이 밤새 책을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7살 때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등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시 가족은 그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고 이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앙치료사이자 초능력자로 주장하며 특히 수면 상태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한 1923년부터 그의 수면 상태에서의 발언이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남아있는 예언은 1만 4천여 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케이시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농촌 소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농장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아버지와 함께 보험 판매를 하던 중 심한 후두염에 걸려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집에 남아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이 발견된 계기는 바로 이 후두염으로 인한 실어증 때문이었습니다.
K씨는 최면술사 알레인의 도움으로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서 잠자는 동안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며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그는 이후 의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최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이른바 리딩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무상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리딩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으며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기도 했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를 최면에 걸리면 의사가 되는 문명인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그의 능력과 정확성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으며 성공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수면 상태에서 의학적 지식과 의학적인 진단을 넘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측하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그의 능력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미래 예측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고대 아틀란티스 대륙의 존재를 주장하며 1968년경 바하마 해역에서 그 흔적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비미니 로드라는 이름의 바닷속 구조물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1929년 주식시장 붕괴를 두 차례 예측했는데 첫 번째는 1925년 2월, 두 번째는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1929년 3월이었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193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를 예측하며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이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씨는 고향인 홉킨스빌로 돌아와 1912년까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진단사일을 병행했습니다. 1925년에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소규모의 전문 심령술사가 되었지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만 의존했습니다. 기부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고 그의 예언은 의학적 질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생, 사업, 세계 미래 사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192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수면 상태에서 한 말을 깨어났을 때 기억하기 어려웠기엔 그는 비서인 글래디스 데이비스를 고용해 20년간의 예언을 모두 기록하게 했습니다. K씨의 다른 예언들로는 미래의 혈액진단 도구 사용, 라니냐와 엘니뇨 현상의 발견, 통신 회사들의 융합 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고 주장하며 그 기록이 이집트 스핑크스 아래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망 수십 년 후 스핑크스 아래에서 작은 방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지만 발굴이 허용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예언 중에는 인간 수명의 연장, 이집트 대피라미드에서의 고대 기록 발견,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증대 등도 있었습니다. K씨는 해리 후디니, 우드로 윌슨, 마릴린 먼로 등 유명인들에게도 예언을 해주었으며 이 시대의 노스트라다무스, 20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불렸습니다. K씨의 예언 중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극과 북극의 위치 변화, 캘리포니아주의 침수 등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서는 K씨의 예언이 틀린 것은 단 3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씨의 마지막 예언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의 예언대로 그는 1945년 1월 3일에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침몰에 대한 예언은 가장 충격적이고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입니다. K씨는 지구의 자전축 변화로 인한 극이동, 이른바 폴 시프트가 발생해서 일본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친 대격변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씨에 따르면 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K씨의 예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변화의 시간성입니다. 그는 일본의 침몰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급격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지질학적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씨는 일본의 서쪽 해안부터 서서히 물에 잠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후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며 최종적으로는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수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씨는 이 현상이 단순히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의 침몰은 전 지구적 대격변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각 변동, 화산 폭발, 해수면 상승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 나아가 K씨는 이러한 지질학적 변화가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륙이 솟아오르고 기존의 대륙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차원을 넘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K씨의 예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의 다른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잦은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이 K씨의 예언과 맞물리면서 그의 말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드가 K씨의 일본 침몰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측을 넘어 지구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준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에서 발생한 연속된 강진 때문입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향후 40년 내 90%의 확률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거대 지진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저 관측망을 통해 지진과 쓰나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씨가 그렸다고 하는 미래 지도에 한국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역시 대격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한국 남해안까지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한 거대한 해일이 단 3시간 만에 제주도와 한국 동남해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해일의 높이가 최대 1에서 2m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예상되는 대지진이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과학계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의 여파가 한국 남부 지역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혼슈 남쪽에서 시코쿠를 지나 규슈, 남동쪽까지 이어지는 해저 협곡으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일본을 넘어 한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쓰나미가 놀라운 속도로 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진 발생 후 약 3.5시간 만에 제주도와 한국 남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도달하는 쓰나미의 최대 높이는 1에서 2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견 그리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1m 높이의 해일만으로도 성인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한 힘을 지니며 2m 높이의 해일은 건물의 1층을 완전히 침수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동남해안 저지대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대도시의 해안가 저지대 지역은 이러한 해일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고 중요한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남해안 지역의 특성입니다. 남해안은 조석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로 만약 해일이 만조 시기와 겹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해일과 조석이 중첩되면 물의 높이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침수 지역의 확대와 피해 규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일의 영향은 단순히 해안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과 하천을 따라 내륙 깊숙이 밀려 들어갈 수 있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낙동강, 섬진강 등 큰 강의 하구 지역은 이러한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험지도 제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대피 훈련 강화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해안 방벽 강화,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계 개선 등 물리적인 대비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리가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진과 해일은 예측이 어렵고 그 규모와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와 대비, 그리고 시민들의 경각심과 대응 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대지진 가능성과 그로 인한 한국의 위험성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이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씨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언을 맹신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연은 때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